여기에는 28점의 화선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점 한 점의 화선악기들에는 정말 우리 인민군 전사들이 넋이 숨어 있어 정말 사연 깊은 이런 화선악기들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이 바이올린만 놓고 봐도 박달룡의 꼬마 전사의 피가 스민 나무로 만든 이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든 전쟁 노병 전사준 동지는 이제 전후에 더 다듬고 세련시켜서 집에 가보로 건사하고 있다가 2020년에 가족 측에서 우리 전순기념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지금도 포연내가 풍겨오는 것 같은 화선악기들. 특히 몇 년 전에 전사준 노병 가정에서 기증한 이 바이올린이 화선악기 역사를 고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사준 동지 가족에서 우리 학술연구부에 보내온 편지들과 이제 자료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전사준 동지. 우리 전사준 동지입니다. 네, 네. 전사준 동지는 이제 그 박달룡을 지키는 싸움 과정에 화선악기를 제작한, 네. 우리나라에서 화선악기를 이제 처음으로 제작한 제작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네. 전사준 1930년 5월 27일 생. 출생지 자강도 강계시 리소면 송악리. 제3군단 제15보병사단 45보병연대 직속 공병중대 전사. 소대 선동원 중대 오락회 책임자. 전사준 동지는 박달룡에서의 화선악기 제작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의 투쟁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화선악기는 전선이 기본적으로 고착되던 시기 전쟁 제4계단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가 끝나면 포연이 채 가셔지지 않은 고지들에서 오락회를 벌리곤 했습니다. 여기는 1211고지의 한 전처이다. 화선 오락회가 벌어졌다. 먼저 성동무가 전어 속의 나의 노래를 멋있게 불렀다. 이를 받아서 리동무가 양산도를 기가 막히게 뽑아 넘겼다. 박수가 일어났다. 조선인민군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선 오락회가 하루 전투가 끝난 뒤 전어가에서 벌어졌다. 피리 독주로 화선 오락회에 막을 올린 중대 오락회는 전투원들의 노래와 춤으로 더욱 고조되어 한바꽃 같은 웃음이 연속 퍼져나와 더 흥겨워졌다. 중대장도 자기 흥에 못 견디어 춤판에 끼어들어 겁세춤을 추자 웃음과 박수는 더욱 고조되었다. 하루의 힘겨운 전투를 승리로 끝마친 그들의 피로는 웃음 속에 사라졌고 내일의 새 전투 승리를 기약하였다. 그런 어려운 때 누가나 산업붕의 노래 하나 하면 그 전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산업붕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방 후에 자기가 그 주인으로서 생활하던 그게 머리를 떠올라고 농민들은 밭갈이 노래 그때 정치부 중대장 이건 무슨 세법에서 한마디 우리 고지를 기억고 사수하자 그저 그 힘이 확 오르고 노래라는 게 이게 특이해요. 노래를 불러서 배고픈 것도 참고 그 힘든 것도 참고 그 다음에 뭐 예래서 싸대니까 조그맣죠. 어깨 구부리고도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오고날랐으니까 오솔길 덤불에 치마 지켜도 소녀는 춤추듯 집으로 달리니 김매든 호미사를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 소녀만 아무도 몰라 불 먹던 송아지 놀라서 뛰고 어설기 동굴에 치마폭 지겨도 처녀는 춤추듯 집으로 달리네 김매던 호미자루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 처녀만
아무도 몰라 별다리 뿐이다 내 물에 빠져도 부끄럼 원수를 무찌르는 싸움터에서도 낙천적인 오락회를 펼치면서 노래와 춤, 시랑성, 구두 선동을 하였지만 인민군 용사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속에 끌어번지는 조국 수호의 의지, 사랑하는 고향에 대한 열렬한 감정은 악기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때 악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인민군 용사들의 이런 낙천적인 기질과 전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적극적인 화손예술 활동의 필요성을 통찰하신 어버이 수종님께서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51년 5월 15일 이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찾으셔서 변천된 정황에 맞게 당정치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강력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 전사들 이제 혁명적 낙관을 가지고 원수 미제와의 싸움에서 이제 용기 백배해서 이제 투쟁할 때 대한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군인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악기들을 보상해주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나 이제 예술에 조금 소질이 있거나 목수재간이 있는 군인들이 조금 발동하면 퉁소 같은 거, 북 같은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력적인 교시를 주셨습니다. 이 교시를 받들고 처음으로 이제 류경수 3군단장 동지가 처음으로 이제 이 화손악기를 만들 때 대한 문제를 이제 강력하게 내밀어줬습니다. 이 역사상 처음으로 화손악기 제작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신 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6월 29일 5군단과나 공화국 여웅들과 모범 전투원들을 몸 가까이 부르시었을 때도 그들이 적과 영감이 싸우던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서 함께 오락회를 하시었습니다. 그날 인민군 군인들이 부르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자신께서도 사양가를 부르신 어버이 수종님께서는 항일 유격대원들은 적과 전투를 벌리다가도 쉴 참이면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하니 아무리 어려운 전투와 행군을 하고 나서도 힘든 줄 몰라 하였고 큰 용기와 신심을 얻고 냈다고 하시면서 화손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안고 백배의 투지와 영맹을 다져온 항일 유격대의 전통을 이은 우리 인민군대의 기질도 전투성과 낙천성, 대중적 여웅주의였습니다. 1951년 9월 전선동부 박달룡. 이 박달룡은 1211거지와 마주선 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를 지켜선 제3군단 제15사단 제45법영연대 직속 공병중대에는 서대 선동원이며 중대 오락회 책임자인 전사준 동지도 있었습니다. 당시 적들은 포격과 폭격으로 온 산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박달룡의 전투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9월 9일을 앞둔 며칠 전 공경 작업을 하다 점심참에 적의 항공기습으로 대피했다가 일어서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적의 파편에 중동이 부러진 나무 한 그루가 맞아섰다. 순간 나도 모르게 악기다! 나는 다가가서 밑그루를 바싹 잘라가지고 식당에 들어섰다. 모두가 점심 식사가 한창인데 나는 식사할 것도 미루고 취사온 아바이와 아궁에 마주 앉아 쌀이나무 수꼼댕이에 불을 달아 후후 불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무명칠이나 배실을 감아 쓰시던 그 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던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음공을 뚫기 시작했다. 이때 식사가 한참이던 전우들은 일시에 부엌으로 쏠렸다. 밥그릇을 쥔 동무, 입에 밥을 한 입 문 동무, 젓가락만 쥔 동무, 모두 눈이 둥그리 이야, 이게 피리가 아니야? 우리 손동훈 동무가 악기를 만들었다. 저저마다 먼저 불어보자고 밀고 당기며 야단법석인데 한 동무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불어도 끝내 소리를 못 내보고 이번에는 다른 동무가 빼앗아 불겠다고 모진 고심 끝에 휙 소리가 났다. 와, 온 중대가 떠들썩했다. 이때 정치부 중대장 동무는 피리를 쓰다듬어 보며 손동훈 동무, 첫술에 배부르겠소. 무슨 까닭이 있을 게 아니여. 오후에는 남아서 완성하시오. 꼬마 전사는 손동훈 동무, 내가 두목할 테니 저녁에는 꼭 멋있게 한 곡 줘. 알지요? 생각을 가다듬고 원인을 따져보니 결국 길이가 모자랐다. 그래 다시 현장에 찾아가 부러진 웃대를 잘라다 마주대고 천조박에 밥풀칠을 해서 꽁꽁 감아 연결한 다음 나무 껍질로 뚫었던 구멍을 메우고 다시 구멍을 뚫러 끝내 피리를 완성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아 안고 자기 군단의 한 공병중대 대원이 피리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제3군단장 유경수 동지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 싹을 잘 키워서 더 많은 악기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준 동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사준 동지는 15살의 해방을 맞은 후 온화한 광산에서 차감공으로 일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다음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탈원했습니다. 악기를 다루어 본 적은 없었고 1948년 천민주선거 때 광산마을에서 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치면서 떠들썩하던 즐거운 분위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전사준 동지는 이때부터 악기에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기는 다룰 줄 몰랐지만 수령이 준 명령을 결사간철할 불타는 일념으로 피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안 유경수 동지는 그에게 음악의 조예가 깊은 방조절을 붙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군단 제15사 45연대 2대대 부분대장인 리항로가 전쟁 전에 교원을 했고 음악의 조예가 깊으며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방조자로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군단 지휘부로 불렀습니다. 그때 회상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유경수 군단장은 전사준 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화선악기 제작조를 모아주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작전대를 가르치면서 이게 무슨 나무인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작전대를 두드려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악기 제작에 좋은 오동나무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오동나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큰 군단을 맡고 있는 군단장이 이용하고 있는 작전대에 어떻게 손을 대겠는가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군단장 동지가 동무들이 말하기 힘들어하는 걸 보니 이게 오동나무가 맞지? 그럼 됐어 라고 하면서 책상을 쾅 쳤습니다. 부관이 매일끈을 가지고 오자 해체한 작전대를 나의 등에다가 지어주고 그 다음에 참대 의자는 전사준 동무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같이 박달령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유경수 동지의 적극적인 후원과 조직 사업으로 후에 박달용이는 전사준, 리항로 이 두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화선악기 제작조가 조직되어 본격적인 악기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악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한 유경수 동지는 그에 대해 어버이 수종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적들이 학위공세를 짚으시기 위한 투쟁이 한창이던 마감 단계에 이르렀던 1951년 9월 15일 위대한 스님께서는 이제 최고사령부 주의처 지무실에서 이제 각 군단들에서 올라온 전투 보고서를 보시다가 3군단에서 올라온 전투 보고서를 보시고는 대단히 만족하셔서 부관에게
3군단장 유경수 동지를 찾으라고 이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이제 유경수 동지하고 이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유경수 동지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금 동무가 올려보낸 전투 보고서를 보다가 군단과나 동문의 전투원들이 화선악기를 자체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다가는 원수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일격에 떨쳐나서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너무 깊어서 이제 동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면서 화선악기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군인들이 화선악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 정령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군단과나 전사들에게 최고사령관이 감사를 줬다는 이런 내용도 꼭 전달하라고. 혁명은 우리 락천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 이 혁명적 낙관주의가 있는 것에 혁명 승리가 있다는 거, 앞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리 전선용사들을 평양에 불러서 화선악기로 해주고 화선오락기를 번때나게 해보자는 거, 이렇게 아주 위대한 스님께서 뜨거운 교실을 이제 주십니다. 화선악기 제작에도 참가했고 화선예술 활동에도 많이 참가한 전쟁너병 리정우 동지가 남긴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화선예술 활동에서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화선악기 제작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예, 전사준 노병 가족에서 편지와 함께 보낸 사진입니다. 네. 예, 전쟁 시기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 자료를 거중하기 위해서 해당 단위를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이 이렇게 화선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연주를 하는 모습을 정군 사령관 동지가 사진을 찍어서 조선인민군 1953년 5월 호에 실었다는 것을 거중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맨 앞줄 이 첫 번째 이 동지가 바로 화선악기 제작 책임자인 전사준 동지입니다. 예, 정말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속에서 화선악기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 악기를 만드는데 애로와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지 얼마 안 되는 1953년 8월 조선인민군 종합전람회장을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전시된 화선악기들을 보시며 이 바이올린이나 기타 줄은 적들의 통신선에서 뽑아서 만든 것이라고, 적들의 비행기가 우리 포에 박산나서 땅바닥에 처박히면 그 기관부에서는 우리 인민군대에 악기가 나오는 셈이었다고 허당하게 웃으시었습니다. 전쟁너병 리정우 동지가 남긴 도서에서는 화선악기 제작에 쓴 자재와 규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올린 제1번선은 적의 조명탄에 쇠줄 하너리로 했고, 제2번선은 적들의 통신선 내부에 있는 강선으로 했으며, 제3번선은 제2번선에 적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중전선 내부에 있는 간원선을 감았었다. 제4번선은 2번선에 역시 적들이 사용하는 통신선 내부에 구리줄을 감아 사용하였다. 기타를 만드는 데는 주로 소나무를 썼는데 테두리는 보두나무를 깎아 후려 붙이고 손잡이는 자작나무로 하였으며 지품판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운지판은 동판을 잘라서 음계 구간마다 험을 약간씩 파고 고착시켰다. 기타선 1번선부터 4번선까지는 바이올린선과 같고 5번선은 바이올린선 4번선과 같이 하고 6번선만은 강선 2줄에 가는 고리줄을 한 줄 감아서 썼다. 총포탄이 울부짖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싸움터에서의 악기 제작 사업은 가슴 아픈 희생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변변이 없는 고지에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구하자면 산능선을 넘어 깊은 골짜기로 가야만 했다. 그리하여 분대원 2명을 데리고 악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찾아 떠났다. 여기에는
음악이 소질 있는 꼬마 전사가 따라 나섰다. 적의 폭격을 피해가며 약 6리가량 산골짜기를 내려갔다. 다행히도 놈들의 폭격에 상한 나무들 중에는 드문드문 악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들이 있었다. 우리 세병사들은 아름진 나무를 골라 한 통씩 메고 산발을 타고 넘으려 할 때 놈들의 공습에 걸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기 은폐할 만한 곳을 찾아 몸을 감추었다. 적개들이 정신없이 폭탄을 퍼붓고 사라지자 나는 몸을 일으키면서 동무들을 불렀다. 옆에 가까이 있던 동무는 손동원 동무 하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사랑스럽게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따라오던 꼬마 전사는 대답이 없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손동원 동지 하는 가나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오랜 폭격 시간으로 하여 피를 많이 흘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다. 와라 끌어안고 불렀으나 마지막 말, 손동원 동지 저 나무로 꼭 하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무통 대신 꼬마 전사를 업고 산발을 넘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 손동원 동지, 내가 피리에 담아 부르는 전어 속의 나의 노래를 고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들으실까요? 그때 아버지는 전우가 메고 오던 나무를 바이올린 한 대를 만들 수 있는 길이만큼 잘라 회랑에 소중히 메고 다니면서 꼬마 전사를 업고 다니는 것 같아 내 어깨를 단단히 잡으라고 잘못하면 떨어져 하며 마음속 대화를 나누곤 하였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배랑 속에 소중히 메고 다니던 그 나무를 정리 다듬어서 바이올린을 만들어 꼬마 전사가 생각날 때마다 전우 속의 나의 노래를 조용히 연주하며 뜨거운 눈물로 눈곱을 적시고 하였습니다. 이 화면의 주인공이 바로 전사준 동지입니다. 원래 바이올린을 켤 줄 모르던 그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가열한 전투의 온동마다에 피 흘리며 쓰러진 전하들을 생각하며 기어이 바이올린을 배우리라 결심하고 피타게 노력하여 이렇게 전어 속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을 연주했습니다. 누구나 화손에서 창조되는 혁명적 예술의 창조자로 주인공으로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토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연마한 재능을 안고 인민군 군인들은 군무자 예술축전장에 나섰습니다. 가슴 떨린 목소리 두둥근 울리며 원수 놈들 얼빠져 가슴이 무너진다. 우리의 재능 있는 화손악기 창조자들은 군무자 예술축전장뿐 아니라 전국 예술경연대회에 나서서도 전문 예술단체들과 당당히 겨루었습니다. (1953년 5월 30일부) 조선인민군에는 인민들 속에서 자라나는 문화예술의 찬란한 성과를 과시, 이런 제목으로 5월 17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전국 예술경연대회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조국의 초소를 초롱성같이 수호하고 있는 전선 용사들이 창의 제작한 화손악기를 가지고 인민군 종합예술단체에서 출연한 중대 오락회의 한 장면이라는 해설을 단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대 오락회는 오늘 전방 제일선에서 싸우는 우리 전투원들의 불굴성과 적극적이며 활기 있는 생활을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관중의 다수가
신기한 이야기처럼 듣고만 오던 화손악기를 무대 위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이처럼 선수 악기를 만들어 그것을 훌륭히 다룰 뿐만 아니라 노래도 춤도 잘하는 빛나는 예술적 기능과 창조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을 때 관중은 새삼스러이 느껴지는 놀람과 감탄을 금하기 어려워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 원수의 령도 밑에서 살며 싸우는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높은 긍지감과 자기 생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평범한 병사들을 영웅으로 키운 격동적이고 숭고한 지향과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불타는 고지에서 맨손으로 화손악기를 만들 때 우리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느냐? 우리는 피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다. 죽음보다 더한 것도 우린 두렵지 않았다. 왜냐면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승리는 반드시 조선의 것이라는 필승의 신념,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 바로 이것이 1950년대 혁명적 낙관주의를 낳은 원천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화보 1953년 4월을 보시면서 화손악기를 만들어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적들이 바로 코앞에서 울려 퍼지는 관윤악 소리와 노래소리도 멈추지 못하는 주제에 우리나라를 먹겠다고 발광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화손악기, 이것은 벌써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셨습니다. 원자탄과 보병총의 대결 속에서도 혁명적 낙관의 힘으로 기적을 창조하며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축을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 불굴의 전승세대. 그들의 심장에 높디던 혁명적 낙관의 정신 더욱더 옥석같이 다지며 우리는 경량한 총비서동지 따라 강대하고 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역사를 빛나게 써나갈 것입니다.